안녕하세요. 이츠맨의 안철준입니다. CQ 언박싱 9월달 라이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의 주요 보안 아젠다에 대해서 심층 있게 파헤치는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찾아뵙는 CQ 언박싱은 저희 이츠맨과 다온기술과 함께 합니다. 9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9월 마지막 주입니다. 시간 진짜 빨리 지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간에도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CQ 언박싱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CQ 언박싱의 고정 게스트이시죠? 다온기술의 고성종 이사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온기술에서 사이버 보안 사업 부문을 맡고 있고 이제 영업하고 있는 고성종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다온기술의 손두영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오늘 게스트로 참여한 손두영 과장이고요. 지금 고승종 이사님 도와서 기술 총괄을 맡고 있는 다온기술에서 기술 총괄을 맡고 있는 다온기술 손두영입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은 이제 오늘 벌써 세 번째잖아요? 네. 별로 이제 적응이 되셨죠? 근데 확실히 방송은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떨리고 긴장되고. 손 팀장님은 세션 같은 거 오프라인 세미나 이런 거 많이 하시죠, 그죠? 네, 실제로 이제 고객사 가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건 많이 해봤는데요. 이제 이런 라이브 웨비나는 좀 처음이라서 좀 굉장히 떨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AI이지 않습니까? 네. 실제 AI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이 보안 쪽도 관련돼서 AI가 많은 이슈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격이든 방어든. 네. 어떻습니까? 실제 AI가 이제 생성형 AI, 챗GPT가 나오고 나서 이제 사이버 보안 쪽도 아무래도 이제 이런 AI를 활용해서 공격하는 입장에서도 많이 쓰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요. 방어하는 입장에서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많이 고민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이다는 없지만, 모든 이제 연구원들, 그리고 이제 보안 담당자분들이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조금 고민하고 계신 그런 시기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어떻습니까? 실제로 AI를 이용한 공격들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지만, 보안 솔루션 입장에서도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좀 잘 방어할 것인가,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그런 움직임도 많이 있죠? 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구글 클라우드 제품에서도 이제 AI 기능들이 많이 이제 빌트인 돼서 이제 제공하고 있고, 실제로 사용자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좀 줄 수 있도록 이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관련된 솔루션 데모 영상도 좀 준비해 주시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CQ 언박싱을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 갑니다. 오른쪽 댓글창에 여러분들 의견과 질문도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이제 Q&A 시간이든 저희가 라이브 진행하면서 좋은 질문도 저희가 선별해서 소개도 해 드릴 거고요. 끝난 다음에도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설문조사가 저희 라이브 후반부에 오픈됩니다. 꼭 좀 답변 주시면 더 좋은 저희 CQ 언박싱 준비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AI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아젠다들 저희가 소개를 해 드릴 텐데 여러분들 의견이라든지 또 궁금한 점들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CQ 언박싱 9월달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시간은 이정현 대리의 9월달 보안 서머리 시간입니다. 원래는 낭낭한 목소리로 항상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기 걸렸다고 해서 그렇게 낭낭하지는 않다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덜 낭낭한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달 보안 뉴스 소식 듣고 오겠습니다. 9월의 주요 보안 뉴스입니다. 중국산 가전제품의 해킹 취약성이 문제되면서 미국 사이버 보안 당국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중국 가전의 약점은 소프트웨어 경쟁력 부족과 저가 제품 위주의 보안 플랫폼이 글로벌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입니다. 이에 삼성과 LG는 IoT 기술 발전으로 증가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응해 AI 기반 프리미엄 가전의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기업은 글로벌 인증을 통해 제품과 플랫폼의 보안 성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I의 발전으로 스마트 가전 시장이 성장하면서 보안 수요와 기준이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85만 4천여 건으로 폭증했음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 건의 징계 권고도 하지 않아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가 사건을 소홀히 하고 주의나 시정 권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북대와 전북대에서 각각 5,900명과 32만 2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고 또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국가 공공기관에서 유출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AI의 출현은 사이버 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전 세계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트너는 생성형 AI의 출현으로 인해 사이버 보안 리소스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정보 보안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2025년에는 사이버 공격 및 데이터 유출의 17%가 생성형 AI와 관련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국내에서 바라보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중요도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찰청은 앞으로 생성형 AI 및 사이버 보안 리소스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딥페이크와 악성 사기 대응, 소프트웨어 고도화에 예산을 투자하고 2027년까지 91억 원을 딥러닝 기반의 허위 콘텐츠 탐지 기술 개발에 배정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가안보실은 국정원, 외교부, 국방부 등 14개 부처와 함께 국가 사이버 안보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의 후속 조치로 다음의 5대 전략 과제를 포함합니다. 이를 토대로 각 부처는 사이버 범죄 수사, 정보보호 산업 조성, 금융권 사이버 위협 대응 등 다양한 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9월의 주요 보안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이종현 대리님의 9월 뉴스 브리핑 얘기 들어봤습니다. 감기에 걸린 목소리가 이 정도면 괜찮다고 댓글 피드백이 좋다고 하시네요. 네. 아무튼 저희 그 시큐원 팍시 끝나기 전에 꼭 한번 스튜디오에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꼭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지금 밖에서 모니터링 하고 계시죠? 그렇죠, 네. 본인 나오고 싶어 할 수도 있어. 제가 볼 땐 그럴 것 같습니다. 네네네. 꼭 한번 저희가, 이거 실물을 꼭 보여드리도록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오늘 두 가지 세션으로, 진행이 될 텐데, 네. 먼저 AI를 이용해서 어떻게 공격자들이 AI를 하고 있는지에 네.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 세션이고, 맞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AI를 이용해서 우리가 방어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이걸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 이사님 준비되셨죠? 네,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세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공격자가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AI 생각하시면 뭐 흔히 챗GPT 많이 생각하실 거고, 챗GPT가 나온 지 벌써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시간 참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실제 AI를 그 전부터 2022년 그때 나오기 이전부터 AI들을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공격할 때도. 그래서 흔히 어떤 악성 코드를 만든다든가 변종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어떤 공격을 좀 자동화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활용이 됐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생성형 AI, 챗GPT가 나오고 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가 더 늘어난 것 같고요. 아무래도 흔히 얘기하는 해커들도 개발자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써서 공격을 더 효과적으로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뭐 AI를 이용해서 이런 공격들이 다양해지고 또 고도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 네.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게 활용되는지를 좀 그런 부분 좀 애매한 경우나 네. 어떻게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네, 네, 오늘 네. 그런 내용들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흔히 탈옥이라 그러죠. 그래서 제일브레이크라는 어떤 그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제미나이나 챗GPT 같이 이제 상용으로 오픈되어 있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답변을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렇죠, 설계 그렇죠. 자체가.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처럼 저희가 한때 이제 문제가 많았던 로그4j 네. 공격 관련된 공격 코드에 대해서 제작 요청을 했을 때, 제미나이나 이제 뭐 챗GPT 같은 경우에는 네. 공격 코드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 네. 다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위협이 어떤 거다라는 이제 이런 요약과 설명들만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저런 식으로 코드를 물어보거나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청사항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이제 이런 생성형 AI들이 이제 그런 정보를 이제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네. 게 기본 원칙이라고 보시면 그러겠죠. 될것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데 이제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우회하는 게 또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아까 탈옥했던 이제 제일브레이크라는 서비스는 그런 생성형 AI한테 생성형 AI를 조금 더 이렇게
유도를 해서 이제 저런 우리가 얘기하고 얻고자 하는 실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화면 보시면 지금 로그4j 공격 코드를 작성해줘라고 제가 핵 GPT라고 하는 다른 이제 크리미널 NLM 서비스에 내가 이제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그 관련돼서는 보안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제가 이거 하지만 화면 확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관련되어 있는 코드를 제공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이사님께서 루켓을 하신 거네요? 네, 제가 이제 프롬프트를 넣었고요. 네. 정말 단순한 프롬프트를 넣었지만 네네. 실제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어떤 공격 코드들을 제공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뭐 이게 얘기는 하긴 하네요. 네. 하긴 하는데 코드를 만들어줘요? 그치, 코드를 만들어준 거예요. 실제 지금 뭐야? 저 밑에 지금 코드가 있는데 제가 이걸 다 포기는 좀 그래서 그냥 그렇죠. 위에만 잘랐지만 네. 실제 그 공격 코드들을 확인해 봤을 때 실제 공격이- 동작하는 코드인가요? 네, 동작이 가능한 코드였습니다. 네. 네. 약간의 이제 어떤 튜닝들은 거쳐야 될 수 있겠지만 네. 어떤 공격이 가능한 코드들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다 하더라도 재미삼아 하거나 혹은 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공격 루트라든 공격의 코드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네, 실제로. 그렇죠. 네. 뭐 이제 다양한 공격에 대한 내용들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쉽다고요? 그런 거, 이게 좀 저도 요번에 이제 좀 찾아보다가 좀 놀랬던 건 이게 네. 지금 제가 지금 크리미널 LLM 서비스를 어디다가 구축한 것도 아니고요. 네. 다크웹에 들어가서 찾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합법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이제 제가 찾아서 그 내용을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왼쪽 지금 화면 보시면 네. 저게 지금 뭐 다크 GPT 뭐 해가지고 이제 흔히 이제 크리미널 LLM 서비스들이 쭉 나와 있는데 네네네. 저 사이트는 정상적인 사이트입니다. 네. 흔히 생성형 AI로 네. 어떤 하나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캐릭터랑 대화하는 형태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네네. 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딱 이제 몇 가지를 찾았을 때 실제 악의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흔히 얘기하는 탈옥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런 목적은 아니나 그쵸. 몇 네. 가지 루트를 좀 파악해 보면 충분히 저런 식으로 악성 코드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거군요. 그쵸.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손쉽게 좀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쉬운데? 좀 저도 좀 놀랬지만 물론 지금 저기 보이는 저 전체인 뭐 다크 GPT라고 되어 있는 애들, 핵 GPT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다 정상 동작하지는 않더라고요. 네. 확인해봤던 다만 네. 저런 거 안에서도 실제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공격 코드라든가 악성 행위들을 얻을 수 있는 이제 생성형 LLM 서비스가 있다. 그런 식으로 악성 코드를 전문적으로 생성해주는 그런 뭐 다크 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네.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뒤에 이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좋습니다. 네. 이제 실제 이제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 결국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악성 코드를 만드는 우리 해커들도 결국에는 개발자니까 일단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거는 악성 코드를 그러니까 개발자 입장에서 생성형 AI를 얼마나 쓰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갖고 온 통계인데 약 92%의 이제 개발자들이 회사든 집이든 생성형 AI를 쓰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 쓸 때 코드 퀄리티를 높인다든가 네. 아니면 어떤 태스크를 시간을 줄인다든가 시간을 줄인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효율화를 목적으로 개발자들이 이미 생성형 AI를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거의 전반적으로 다 쓰고 계신다고 봐야 네, 되네요. 맞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다 쓰고 계신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또 봤을 때 개발자가 아니라 해커들도 그러면 당연히 그런 식의 이제 생각들을 할 그럼요. 거고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그들의 목표도 좋은 코드로 빠르게 공격해서 수익을 내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에는 생성형 AI가 쓰여지고 있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악성 코드를 제작하는데 특화되어 있는 또 웜GPT라는 별도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지금 웜GPT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서비스를 안 하고 있어요. 대신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코드들을 판다거나 아니면 생성할 수 있도록 이제 어떤 서비스, 우리가 갖고 있는 코드 레퍼지토리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판매하는 글들이 요즘 올라오긴 하지만, 네. 현재는 이제 개발되는 서비스는 아니긴 하지만, 네, 네. 예전에 이제 저런 식의 이제 챗GPT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네. 웜GPT가 나와서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어떤 악성 코드를 만들어준다든가, 악성 코드를 제작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진짜로. 맞습니다. 실제로. 실제 이제 저런 부분들이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 공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율화를 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악성 코드를 빠르게 변종을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악성 코드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굳이 사람이 모든 걸 다 하지 않고도 빠르게 대량의 악성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이런 LLM 같은 것들을 많이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악의적일 뿐 실제로 생성형 AI를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 자체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뭐 그냥 개발자나 해커나 똑같은 과정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임금식님 질문 보니까 ROI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ROI 굉장히 좋은 방법인 거예요, 이게. 그렇죠. 네. 실제 만약에 이제 저런 식으로 막 공격자들 한다고 하면 예전에 한 번 공격할 거 10번 공격할 수 있고 그럼 10군데 공격해서 내가 원하는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제너레이션 해서 악성 코드를 만들었을 때 약간 초보적인 수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더 뭐 고도화되고 있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이긴 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공격을 하기 위해서 코드를 만들거나 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초보적인 입장인데 저 프롬프트 데이터 안에다가 흔히 저희가 하나의 세션이라고 하죠. 하나의 이제 토큰이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만약에 업데이트를 했다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코드를 더 효과적으로 바꿔줘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얘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변종을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공격자들도 조금 더 생각하고, 이제 프롬프트를 개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드는데, 뭐, 사회공학적인 공격도 이제 나중에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할 때, 그 어떤 해킹, 뭐 탈취된 어떤 사용자의 어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해서 비슷하게 자동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들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 것들 이제 뒤에서 드리려고 이제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걔네들이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팀장님은 질문 올라온 거 보시고요. 필요한 것들 있으면 중간중간에도 이런 질문들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같은 좀 전에 말씀하셨던 사회공학 기법 이용한 어떤 피싱 고도화 이런 데 이제 공격자들이 AI를 많이 요즘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부터는 이제 실제적인 어떤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화면은 넷플릭스에서 너 어카운트 잘못했어 아니면 어카운트 지금 업데이트해야 돼 이런 식의 이제 내용 하나를 보낸 겁니다. 근데 요 내용이 실제 넷플릭스에서 보낸 건 아니거든요. 넷플릭스에서 보낸 것처럼 위장한 이제 어떤 피싱 메일이고 제가 오른쪽에 지금 이렇게 녹색 이렇게 쭉 쳐져 있는 거는 그 어떤 생성형 AI로 만들어져 있는 문장인지 만들어진 문장인지를 또 점검하는 서비스가 또 따로 있어요. 어떤 그 메일에 있는 내용들을 분석을 해서 생성형 AI가 만들었을까 아닐까를 판별해주는 그런 맞습니다. 그런 서비스가 있다고요? 네, 그런 서비스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이 내용을 넣어봤을 때 녹색으로 나오면은 여기 화면 좀 크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녹색으로 나오면은 생성형 AI가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녹색이? 네, 그리고 이제 빨간색은 그래도 적다. 지금 숫자가 좀 잘못됐는데, 이제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예측이 1000개 이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금씩 확률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전반적으로 녹색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생성형 AI가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실제 생성형 AI가 그런 거잖아요. 문단과 문단 사이 어떤 데이터들을 계속 쌓아주면서 이렇게. 맞습니다. 랭귀지 모델을 만드는 건데, 그렇게 할 때 관계도나 어떤 단어의 구성,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서 저런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이 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어떤 피싱 메일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잘 보시면 지금 저기 중간 정도, 약간 하단 정도에 1800-123-4567. 네, 숫자가 있네요. 저 전화번호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너 나한테 전화해라고 하는데 전화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저 번호가. 보시면 이제 그런 녹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그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원래 번호로 수정했었어야 되는데 공격자가 거기까지는 미처 안 하고 그냥 생성AI로 돌려서 적당히 그냥 보낸 거예요. 그들한테는 지금 저기 로그인 어카운트 체크하라고 들어오는 메일을 링크를 클릭하게 하는 게 목적이지. 실제 이제 저런 전화번호까지는 크게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런 허점들이 보이는군요. 이제 그런 하지만 것들을. 뭐 사실 저 메일을 받은 사람 저런 것까지 일일이 다 보지는 않을 테니까. AI를 이용해서 저런 식으로 해서 얘가 생성형 AI로 만든 문장인지 아닌지를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많은 보안 시스템들, 특히 이제 메일 보안 시스템들 중에는 최근에 이제 저런 기능들을 탑재를 하는 장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거 유용한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맞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래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런 사회공학 기법 이용한 피싱 같은 것들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원래 화면으로 좀 바꿔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저희가 유의해야 되는데,
딥페이크. 사회공학뿐만 아니라 이제 요즘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딥페이크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딥페이크가 단순히 사이버 보안뿐만 아니라 뭐 정치, 경제, 저희가 이제 저번 주제에서 다뤘듯이 맞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뭐 정치적인 상황에서도 많이 쓰이고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많이 쓰이는데 아무래도 딥페이크라는 기술 자체가 좀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흉내낸다든가, 아니 누군가를 이제 어떤 대신한다든가. 사실 요즘에 한국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어떻게 좀 규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처벌에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있을 것 같고 점점 고도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장 쉽게 흔히 얘기하는 AI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기도 하고 어떻게 봤을 때는 바로 직접적으로 체감이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아까 그 문장의 코드처럼 이미지에서 실제 이게 생성형 AI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 같은 건 없나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에서 사람의 눈이나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단순하게 봤을 때 손가락 개수 같은 것들 아니면은 어떤 위치 아니면은 연결성 이런 것들을 보고 이게 생성형 AI가 만든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걸 판별해주는 또 시스템들이 또 있습니다. 네, 실제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어떤 이제 대응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공격자 입장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좋습니다. 공격자 입장에서 이런 딥페이크 기술을 많이 쓰는데 아마 최근에 사이버 보안 쪽에 담당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은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 이제 저희가 같이 다뤘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북한이 이제 이런 위장 취업을 하는데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흔히 얘기해서 지금 이제 회사에 프로필을 낼 때 가짜 프로필을 만들어서 이제 내고 있고 그걸 통해서 실제 논비포라고 하고 있는 미국의 사이버 보안 기업에서 이제 실제 그런 위장 취업이 있었다, 위장 취업 사기가 있었다라는 내용들을 한번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 화면을 보시면 쟤는 그냥 스톡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저런 백인 남자를 만들어 놓은 스톡 이미지를 가지고 실제 카일이라고 하는 가짜 이제 어떤 직원을 만들어낸 거죠, 동양인의. 그리고 저 직원의 이미지를 써서 실제 논비포라는 회사에는 위장 취업까지는 성공했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악성행위를 하기 위한 과정에서 걸렸고 그 내용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어나운스가 됐는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공격자들이 어떤 위장 취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신뢰를 얻기 위해서 어떤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사이버 보안 기업 중에 하나의 라스트패스라는 회사의 CEO를 사칭한 오디오 딥페이크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그 회사의 CEO인 것처럼, CEO 목소리인 것처럼 해서 뭐 작은 팀한테 돈 어디로 좀 보내라. 아니면은 너 지금 어디 부서에 있는 앤데 내가 뭐 때문에 뭐 어떤 승인권이 필요해. 나한테 승인권을 좀 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공격을 위한 전반적인 전초기지를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실제 어떤 돈을 강탈한다든가 이런 이제 내용들을 이제 시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라스패스는 저걸로 어떤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는데 우리가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걸 알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보면서 공격자들이 정말 이제 이런 생성형 AI를 가지고 흔히 얘기하면 별의별 짓을 다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저런 비슷한 사례를 제 아내가 받았어요. 제 아들이 군대가 있는데 군대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사로잡혔는지 모르겠는데 아들을 잡고 있다. 목소리 들려주겠다. 근데 실제 그 목소리가 비슷한 거야. 그쵸.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AI의 어떤 이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뭐 저희는 이제 그런 사례들을 들었기 때문에 뭐 전화를 끊어버리기나 하지만 뭐 연세 드신 분이라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당황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실제 이제 그런 뭐 딥페이크가 영상으로도 요즘은 또 너무 잘 되니까 아예 영상 자체를 이제 영상 통화하는데 정말 아들인 것처럼 진짜 가능하겠네요. 그런 것들도 이제 가능하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사이버 보안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AI를 활용한 이런 공격들이 진짜 무궁무진.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 머리가 좋아요, 하여튼. 뭐 공격자들도 다들 뭐 흔히 얘기하는 석박사 출신도 있을 거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진짜 발맞춰서 빨리빨리 대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맞습니다. 진짜.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 이제 이거는 구글의 스레드 인텔리전스에서 제가 정보를 좀 갖고 왔는데 다양한 공격자들, 이미 알려져 있는 다양한 공격자들이 이런 공격을 할 때 생성형 AI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어떤 정찰 과정이거나 아니면 어떤 스크립팅, 이제 어떤 아까 보이신 것처럼 어떤 코드를 만들거나 할 때 생성형 AI를 쓰면 더 빨리 이루어지니까 그런 것들 속도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죠,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이나 북한
뭐 중국이나 북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취약점을 연구하는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걸로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취약점을 우리가 새로운 취약점, 제로데이라고 하죠. 네. 제로데이 취약점을 발견해내기 위해서 AI를 쓰는 것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어떤 시스템의 어떤 취약점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AI를 활용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많이 이제 연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실제 그런 연구들을 통해서 공격자들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도록 AI를 활용하는 이제 내용들이 최근에 좀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도 유의 깊게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전방위적으로 AI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앞으로가 더 이게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무래도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AI가 네. 이제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생성형 AI가 이제 어떻게 따지면 이제 시작 사실 맞아요. 단계거든요. 이제 시작 단계예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쓰냐의 문제인데 공격자들은 아무래도 공격을 하기 위해서 한 발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네. 부분이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걱정입니다. 네, 저희도 많이 걱정인데 네. 뭐 그거에 따라서 또 이제 그러면은 대응해야 되는 과제를 이제 저희가 갖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팀장님 뭐 네. 질문 중에서 뭐 소개할 만한 질문들이 있을까요? 그 질문에서 보니까 네. 사실 대부분 다 보안 담당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이제 방어자 입장에서는 네. AI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런 우리 것들을 세션 2에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질문들 중에 이제 제가 아마 다음 뒤에서 이제 소개하는 내용에서 좀 포함된 질문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질문에 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알겠습니다. 생각에. 그러면 세션 2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를 이용해서 어떻게 공격자들이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좀 얘기를 해봤다고 하면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저희도 뭔가 준비를 해야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AI로 공격했으니까 AI를 이용해서 또 방어할 수 있는 전략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양한 AI 그 보안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AI를 활용하는 그런 사례라든지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준비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손 팀장님께서 준비를 좀 해주셨죠? 네. 저는 이제 방어자 입장에서 보안팀은 이제 어떻게 하면 AI를 활용해서 이제 공격자들 앞에서 설명 주셨던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대응했을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는지 알겠습니다. 그런 주제로 좀 가져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AI를 가지고 이제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일단 기본적으로는 전문 인력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 자체가 이제 빅데이터나 이제 방대한 데이터들을 좀 찾는 데 있어서 AI가 좀 더 빠르게 탐지하거나 이제 위협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복잡한 좀 문제들, 사이버 이제 악성 코드가 복잡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처리할 때 AI가 이제 좀 빠르게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일단 세 가지 정도로 좀 뽑아봤고요. 이제 좋습니다. 각각의 좀 내용들 하나 상세하게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에서 이제 취급하고 있는 제가 이제 주 전문 분야 쪽에 이제 구글 클라우드 제품의 엔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SecLM이라고 하는 거는 시큐리티 랭귀지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네. 그 보안 관련된 LLM 모델이 있는 건가요? 따로 네, 별도로? 이제 이거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네. 이제 보안을 위해서만 설계된 그런 이제 랭귀지 모델이고, 알겠습니다. 이 랭귀지 모델이 이제 앞에서 보이는 저 왼쪽에 보이는 이제 인텔리전스들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된 어떤 시큐리티 엔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안에만 좀 특화된 엔진이기 때문에 네. 어떤 보안 위협 탐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취약점을 분석한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뭐 그 어떤 대응하는 룰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좀 네, 활용을 네, 네. 하고 있는 모델이라고. 보통 저희가 LLM 모델이라고 하는 게 뭐 네.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할루시네이션이라든지 그쵸. 여러 가지 네. 부정확한 어떤 그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안 쪽은 특히나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더 정교한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모델이 필요하겠군요. 그죠. 실제로. 네. 아무래도 이제 홀루시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보안에서 이제 그 문제가 발생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최적화시키거나 아니면은 이제 줄일 수 있는 홀루시네이션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좀 파인 튜닝 되어 있는 시큐리티 랭귀지 모델들을 좀 이제 자체적으로 좀 구축을 하는 것 같고요. 네, 네, 실제 네. 다양한 보안 벤더들이 그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구축하면서 조금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경향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력이 부족한 거를 AI가 이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 네, 이 티어 1에 해당하는 결국에 이제 그 사람이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들을 이제 AI를 통해서 좀 시키는 거예요. 보안 쪽 분야에도 그런 네. 작업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렇죠. 뭐 흔히 기업에서 보통 보면 방화벽을 하나 오픈을 하려고 해도 내부적으로 사실 승인만 되면은 그냥 그 룰대로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안 AI들을 좀 통해서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자동화하는 형태로 이제 적용을 하는 기능들도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티어 1의 입장에서는 이 단순한 반복적인 작업 말고도 이제 뭐 그만큼 이제 또 사용자, 그러니까 운영하시는 분들이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좀 더 고차원적이거나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좀 시간을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AI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모니터링을 24시간 관제하는 게 아니라 이제 AI가 대체해서 어떤 초동 조치죠. 이제 기본적인 초반에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규칙에 맞는 대로 대응을 해주는 이런 역할도 좀 대체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보안 쪽 분야에 항상 인력이 부족하죠? 어느 기업마다? 네. 뭐, 최근에 어디 통계를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매년 한 4만 명 정도의 보안 인력이 부족하다. 매년 4만 네. 명? 와.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그거보단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기업도 많고, 그리고 글로벌 기업도 많은 나라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보안 인력에 대한 부족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느 기업마다, 야, 우리는 보안 인력이 너무 많아. 이런 회사는 없을 것 같아. 한 번도 공부가 전투 것 같아요. 실제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은데. 보안 담당자분들 보안 인력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 그래서 너무 없어서 이제 힘들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도 많아서 힘들다는 얘기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그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그 보안 측면이 그 기업의 생산성이나 매출을 올리는 분야가 아니라 그쵸, 네, 아무래도 좀 보수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네.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보안 담당자들은 항상 그게 고민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런 AI를 이용해서 좀 커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게 어느 정도 많이 커버가 되나요? 팀장님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저희 이제 클라우드 제품에서도 네. 이제 그 이런 단순 반복적인 작업 말고도 이제 좀 더 뭐 코드를 분석한다거나 이런 걸 이제 원래는 사람이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AI가 대체해서 좀 분석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보안 인력 관련 또 이건 뭐죠? 네. 그 이제 요 장표는 이제 저희 구글 클라우드 셋옵스라는 모델 이 제품에서 제공하고 있는 AI 엔진 기능입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출시된 기능이고 이제 지금 제공된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네. 전체 화면으로 좀 봐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 세게램으로 학습된 이 AI 엔진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제 이 셋옵스라는 모델은 이 SIEM 모델이랑 SOA 모델이 이제 합쳐진 통합된 모델인데요. 네. 이 SIEM 이제 이벤트가 어떤 보안 이벤트가 이제 SIEM으로 로그 전송이 됐을 때 이 위협을 보고 AI 엔진이 이것은 어떤 파일에서 시작된 프로세스이고 어떤 IP에서 이제 유입이 됐고 이제 어떤 프로세스로 뭐 파일을 만든다든지 뭐 어떤 공격 행위를 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AI가 기본적으로 해석을 해주고요. 이제 가운데 쪽에는 이제 앞에서 해석됐던 내용들을 이제 조금 요약해서 이제 바로 이해할 수 있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네. 보인 것들이 그런 내용들을 요약을 해주는 그런 서머리 화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요 기능을 가지고 이제 좀 느낄 수 있는 거는 네네. 굳이 내가 보안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아하. 이제 뭐 이 코드를 분석하지 않고도 이제 이벤트만 발생해도 어느 정도 AI가 이거를 어떤 문제를 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해석할 수 있게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게 좀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런 작업을 누가 담당자가 다 해야 되는 그렇죠. 작업인 거죠? 원래 이제 기존에 사람이 다 했었죠. 실제 이제 담당자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널리지 베이스로 네. 본인들이 알고 있는 노하우 베이스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문제가 생겼고 이거 이 다음에 이런 조치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화면 전환해 알고 주시겠습니까? 네. 개념적으로 알고 있던 내용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 어떻게 따지면 AI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더 빠르고 이제 반복적인 작업들을 빠르고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효율화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음은 이제 저희 셋옵스 엔진에서 이제 검색하는 그런 이제 데모를 좀 가져왔는데요. 네, 좋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SIEM 솔루션, 뭐 스플렁크 같은 제품에서는 네네네. 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쿼리를 알아야만 검색할 수 있어요. 원하는 그렇죠. 데이터를. 네. 근데 이제 저희 이제 기능에 이제 AI 기능이 탑재돼서 이 자연어로 그냥 내가 이제 지금 이 테스트 메시지처럼 지난 3일 동안 로그인에 실패한 사람들을 보여줘.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아, 네. 네. 전체 화면을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쿼리문이 아니라 보통 일반적인 이런 프롬프트로 네. 해가지고 바로 명령을 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AI한테 이제 이 요청을 하면 네. AI가 자동으로 검색할 수 있는 쿼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대로 이제 검색을 시작을 해보면 이 수집된 데이터들 안에서 이제 네. 이 전체 로그를 다 가져오면서 보여주게 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오른쪽 아래에 또 이제 그냥 가져오기만 한 게 아니라 네. 가져온 데이터들 중에 어디서 로그가 들어왔고 얼마나 많이 들어왔고 누구한테 왔다. 이런 이제 통계 역할 정리까지도 같이 좀 해줍니다. 네. 네. 말씀 그래서- 들어보니까 네. 계속 얘기해 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검색했던 쿼리문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네. 이 제너레이트 룰을 또 누르게 되면 네. 이제 이 세곱스에서 지원하고 있는 야라일 룰 형식으로 룰까지 AI가 만들어줍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이제 굳이 사용자분이 AI 이 엔진을 통해서 야라 룰을 만들지 않아도 네. 그냥 이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원래 이제 이런 네.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다 담당자분들이 전환해주시겠어요? 네. 하나씩 이제 한 땀 한 땀 만들어서 검색하고 이제 하셨던 부분들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AI가 정말 잘하는 영역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존의 보안 담당자라고 하면 쿼리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이게 이렇게 그냥 자연어 기반으로 했을 때는 뭐 보안의 담당자가 뭐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뭐 루트를 만들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보안 담당자를 하더라도 좀 더 쉽게 이런 형태의 정보를 얻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인가요? 조금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안 담당자분들 입장에서는 예전에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처리하기 위함이 아니라 조금 더 고차원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스킬업들을 또 필요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기존에 했던 여러 가지 단순 반복적인 작업들이거나 아니면 룰 베이스로 뭔가를 계속해서 하는 그런 것들을 매뉴얼로 하지 않고 네. 이렇게 AI를 이용해서 뭔가 편하게 아니면 자동화 시킬 수 있는 부분들까지 할 수 있다는 부분이라고 네.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다음 장은 그 셋옵스 안에 이제 플레이북 저희가 이제 소아 기능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플레이북을 만들어주는 AI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에는 이제 영문으로 좀 주문을 했지만 이제 실제로 이제 제가 테스트 해봤을 때는 한국어로 그냥 이제 어떤 로그 데이터를 가지고 뭐 바이러스 토탈이랑 연계해서 이런 조회하는 플레이북을 만들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면 네. 이 기본적인 플레이북의 틀을 만들어주게 되고요. 이 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자동화할 때 필요한 뭐 명령어라든지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용자분들이 이제 조금 수정만 하면 바로 네. 사용할 수 있도록 네. 이제 만들어주는 게 좀 특징입니다. 플레이북 만들 때도 사실 저거 실제로 매뉴얼로 뭔가 만들려고 하면 시간 많이 걸리는 건데 네. 시간 많이 줄일 수 있겠네요, 실제로. 엄청나게 줄일 수 있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저런 부분에 흔히 아이디어 같은 것도 빠르게 얻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AI가 좀 도움을 많이 주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효율화를 계속 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보니까 실제 AI를 이용해서 기존의 보안 인력들이 많이 했던 그런 작업들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네. AI 솔루션이 보안 솔루션에 이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런 방향이 네. 있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되겠군요. 실제로 굉장히 유용하겠다 생각됩니다. 네, 실제로 이제 제가 해봤을 때는 굉장히 또 재미있기도 하고요. 음. 이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할 필요도 없고 코딩을 하지 않아도 이제 어느 정도 다 만들어주기 때문에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새로 보안 쪽 관련돼서 접근하는 주니어 레벨에서도 네. 도움이 되고 네. 기존의 시니어 레벨에서도 이거를 활용해서 뭐 어떤 빠르게 시간들 처리할 수 빠르게 처리할 수 네. 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AI가 아무래도 이제 그 데이터에 대한 검색을 이제 빠르게 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서도 이제 구글 스레트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이 제품 안에 이 AI 엔진을 또 제공해서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APT43에 대해서 찾아줘, 알려줘라고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APT43은 AI가 이제 데이터들을 다 검색을 해서 네. 북한 공격 그룹이고 네. 이제 최근에 어떤 공격 활동을 했고
이제 그리고 어떤 IOC나 어떤 공격 기법들을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요약해서 제공을 해주는데요. 이게 이제 다른 타사 제품에서도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사에서도 네. 샬롯 AI라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텔리전스 안에 어떤 정보를 좀 찾아줘라고 요구를 하면 이제 동일하게 좀 정리해서 내용을 제공해줍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뭐 구글 검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네. 하게 되는데 그거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구글 검색에서 검색하는 거는 이 인텔리전스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검색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뭐 뉴스 기사가 나올 수도 있고 좀 원하는 내용의 데이터들이 나오지 않는데 네. 이 세게램으로 학습된 엔진은 이제 시큐리티 엔진 모델이니까 보안 관련된 내용만 위주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게 계속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어야 되고 네. 또 정확한 내용을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런 말씀하신 세겔LM 모델로 네. 학습되거나 또 거기에 맞게 그 서플라이하고 있는 그 보안 회사들의 어떤 정보들이 훨씬 더 정확할 수밖에 없는 거군요. 네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저희가 바이러스 토탈 안에서 코드 인사이트라는 이제 AI 엔진이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가 이제 이 실제 악성 코드의 원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파워쉘 샘플을 가져왔는데 이 파워쉘 코드 안에는 이제 어떤 그 명령어 구문 소스 코드들이 쭉 있고 이거를 이제 이 코드 인사이트라는 기능이 읽습니다. 그냥 이걸 그대로 읽어서 자연으로 이 스크립트는 어떤 파워쉘 스크립트이고 어떤 프로세스를 실행해서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해주게 되고요. 코드를 분석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군요. 네. 근데 이제 단순히 이제 코드 분석이라고 하면은 뭐 반복문을 썼다든지 뭐 네. 어떤 변수를 지정했다든지 뭐 이런 형식의 해석이 아니고 네. 이제 아예 보안 분석가처럼 정말 사람처럼 분석을 해서 네. 이게 어떤 그 코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네.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명의 어떤 분석가 전문가가 옆에 있는 것처럼 네.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거죠, 데이터를.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 거는 이제 제미나이 엔진에서 1.5%라는 이제 엔진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에서 이 엔진이 얼마나 잘 악성 코드를 이제 학습시켰을 때, 탐지시켰을 때, 주문을 했을 때 얼마나 잘 탐지하는지, 이제 이 해석을 잘하는지 테스트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샘플 데이터를 이제 테스트를 한 결과인데요. 이제 왼쪽 위에 보면 이제 멀리셔스라고 일단 이 파일은 악성입니다. 라고 이제 결론을 먼저 내고요. 그 안에 분석된 내용들을 쭉 주는데 이 악성 코드 샘플은요. 이제 GTA라는 그 게임 아시나요? 네. 네, 그 GTA라는 게임의 그 안티치트 핵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래서 이 파일을 이 제미나이 1.5%가 분석을 해보더니 네. 어떤 지금 이제 왼쪽 아래 이미지에 보면 디스플레이 메시지스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있네요. 보면은 네.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하는데 그 메시지들이 이제 뭐 지금 우리 샵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뭐 서버는 온라인 상태가 됐습니다. 네. 이런 메시지들도 읽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악성 코드에 관련된 URL 주소라든지 이제 그 행위들, 악성 행위들을 쭉 요약해서 주게 되고 저 마지막에 오른쪽 아래에 보면 컨클루션이라고 이제 결론을 AI가 스스로 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봤을 때 이 메시지들이 너무나 이제 안티치트와 가까운 GTA 게임의 안티치트와 가까운 게임 툴이고 이제 이 악성 행위를 봤을 때는 이건 악성 코드가 맞습니다라는 이런 결론까지 내줍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를 레코멘데이션까지 해서 이 관련된 URL과 그 설치된 프로그램 파일을 좀 분석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까지도 제공을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분야야말로 진짜 말씀하셔서 여러 가지 AI가 잘하는 분야가 있는데 이렇게 코드를 분석해서 이런 인사이트를 도출해내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AI가 정말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실제 지금 이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네. 얘는 제미나이에서 제공하는 실제 기능은 아직 아니에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서비스로 나온 건 아니지만 제미나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활용해서 악성 코드를 분석할 수 있다고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제공하고 있는 그 다운기술에서 지금 하고 있는 화면으로 바꿔주시겠습니까? 네. 다운기술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제품 중에 실제 이제 저런 AI 기반으로 파일을 분석하고 악성 코드를 탐지하는 이제 플랫폼들도 이제 시장에 하나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영상에서 보듯이 네. 저희가 그 머신러닝 그리고 AI 얘기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개, 고양이, 그리고 꽃 이런 네, 얘기들 네,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꽃이 어떤 식의 이제 모양을 갖고 있고 이 꽃은 그럼 무슨 꽃이다라고 이제 저희가 분류해 놓고 인식하듯이
게 악성 코드들도 혹은 파일들도 저희가 코드 단위로 리버싱해서 코드 단위로 그 코드를 분석하고 네. 이 악성 코드가 내가 이제 입력받은 이 파일이 어떤 악성 코드랑 유사해 혹은 어떤 악성 코드의 동작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의 이제 데이터를 줄 수 있는 AI 엔진들이 탑재되어 있는 보안 솔루션들이 이제 속속 출시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앞에서 이제 분석했던 내용이랑 같이 연동을 해서 보면은 앞에 이제 분석했던 제미나이 1.5 프로 분석했던 파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아까 저희 화면에서도 바이러스 토탈이라는 서비스 안에서 4개의 벤더, 그 안티바이러스 벤더가 탐지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에 대해서 악성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좀 스코어가 낮은 형태로 나왔었죠. 그래서 이거를 제미나이 프로가 분석했을 때는 머리셔스하다라고 악성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동일하게 이제 저희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그림스라는 제품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의 AI 엔진을 통해서 얘가 악성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데 다만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앞서 이제 설명했던 그 제미나이 프로 같은 경우에는 동작 방식이나 내용들을 쭉 설명했으면 이제 실제 사용되어 있는 서비스다 보니까 빠르게 디텍팅하고 누구랑 유사도가 있는지를 내용을 줘야 되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코드 마이너나 뭐 커사렛이랑 얘는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갖고 있어서 얘는 우리가 악성이라고 보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주는 이제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정교하고 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악성 코드 같은 거 대응할 때 흔히 얘기해서 시그니처 기반, 뭐 백신 기반으로 대응하다가 이거보다 이제 더 고도화돼야 돼라고 해서 이제 나왔던 게 가상 머신을 이용한 대응들이었었는데 그것도 가상 머신 같은 경우에도 탐지는 잘하지만 문제가 있는 게 시간이거든요. 네, 어쨌든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행위 분석을 해야 되고 동적 분석을 시키다 보면 동작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짧게는 뭐 30초, 길게는 몇 분까지도 분석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파일을 잡아두거나 그런 게 아니면 그 파일은 내부로 유입돼서 악성행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이제 저런 AI 엔진 같은 걸 쓴다라고 하면 뭐 5초 이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결과값을 받고 악성인지를 탐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같이 포함해서 대응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기존의 ML 기반에 비해서는 그런 속도적인 측면에서 확실히 장점이 있다.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 시그니처 기반의 형태의 어떤 뭐 검출이라든지 어떤 분석 툴들이 뭐 여전히 유효하겠습니다만 네. 아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AI를 통해서 이런 공격의 패턴들이 굉장히 빨리 바뀌고 변화하는 상황에서는 시그니처 기반으로는 미처 쫓아오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대응하기 위한 AI 엔진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각 보안 벤더들마다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 제품들이 이제 하나씩 시장에 나오면서 좀 더 보안을 강화하는데 많이 사용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없으면 사실 이 검출하는데 계속 앞으로 더 애로사항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번 이제 뭐 좀 전에 계속 설명드렸던 것들이 어떻게 따지면 각각의 보안 회사들, 제품, 벤더사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하죠. 그런 제품에서 이제 들어가 있는 AI 엔진들만 주로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런 거 당장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오픈 AI를 이용해서 어떤 보안 효율성을 향상시켜 볼 수 있는 경험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손대용 과장이 직접 내용을 준비하셔가지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손 과장님. 예, 이제 사실 이제 보안 제품에 탑재된 이제 AI 기능들 당연히 써보시면 너무 좋겠지만 이제 아무래도 오픈 AI로 이제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보안 오픈 AI도 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지만 이제 무료 버전에서 무료 버전에서도 이제 활용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제 이런 걸 좀 고민해서 이제 제가 몇 가지 좀 테스트를 좀 해왔습니다. 좋아요. 예, 일단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뭐 야라룰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스노트 룰, 이제 IDS나 IPS도 많이 사용하는 이제 이런 패턴 룰을 이제 내가 이제 아직 주니어 레벨이라서 사실 이걸 직접 다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우신 분들은 사실 챗GPT를 좀 이용하면은 이제 룰 자체를 이제 정교하게 좀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오탐도 좀 줄여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스노트 룰에 대한 어떤 샘플을 하나 넣어놓고 이 룰이 뭔지 난 모르겠어. 이걸 설명해줘. 화면 확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챗 GPT한테 이 룰에 대한 샘플이 이거고 이거는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나 이걸 좀 설명해줘라 라고 하니까 AI가 이제 설명을 친절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룰은 어떤 룰이고 이제 경고를 발생시키는 룰이다 해서 이렇게 쭉 정리해서 요약을 해주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런 형태 말고도 이제 악성 코드에 들어있는 어떤 직접적인 코드, 소스 코드를 아예 챗GPT한테 이제 물어보게 되면은 이 코드 자체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문법에 대한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또 해주면서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담당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꼭 그 오픈 AI로도 이제 뭔가 이런 보안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챗GPT가 이제 어쨌든 그 방대한 데이터들을 검색해주니까 뭐 예를 들면 보안 거버넌스적인 정책이라든지 뭐 어떤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이게 법률 책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찾을 때 또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챗GPT를 좀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사실 무료라고 해서 이제 많이 사용하시기도 하고, 뭐 자료도 올리시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실제로 저 뉴스 기사를 보면은 삼성전자 직원분들은 이 챗GPT를 못 쓰는 걸로 이제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도 못 쓰나요? 그것까지 제가 삼성 직원분이 아니어서, 예.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나왔던 기사인데, 실제로 이제 이 오픈 AI가 나오고 나서, 이 문제가 아마 그 삼성 직원분들도 뭐 궁금한 것들을 AI한테 물어봤겠죠? 그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회사 자료를 올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이게 유출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있죠. AI의 이제 취약점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이 물어보고 있는 질문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나한테 가져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아까 그 탈옥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들을 또 가져올 수도 있고 이제 앞에서 또 얘기해 주셨던 그 할루시네이션이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마치 이제 정말 있는 것처럼 AI가 설명해 주면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잘못 이용할 수 있게끔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이제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웬만하면 가급적이면은 이제 좀 잘 만들어진 AI를 사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당장 뭔가 테스트를 해보거나 급한 상황에서 어떤 정보를 좀 취합하거나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뭐 오픈의 챗GPT를 이용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만 기업의 정보가 또 유출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정확도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 솔루션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보다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아까 이제 질문 주신 것 중에 그 윤석원 님이 자연어 룰베이스 쿼리까지도 AI가 해주면 너무 좋은데 오류나 부정확한 정보는 어느 정도 되냐라는 이제 질문 주셨는데 흔히 이제 사용 서비스보다는 약간 오픈되어 있는 저는 오픈 AI 같은 서비스보다야 보안적으로 만들어진 게 조금 더 정확성은 높겠죠. 다만 모든 AI 현재까지 나와 있는 생성형 AI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이자 그리고 해결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프롬프트의 내용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따지면 부정확한 정보의 비율이라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내가 프롬프트를 짰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줄인 모델들 자체가 이제 흔히 보안 밴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라지 장기지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아까 말해서 쿼리를 생성하기 위한 자연어 기반의 어떤 프롬프트도 조금 더 뭔가 더 정확한 결론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그런 프롬프트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어떤 뭐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겠네요. 실제로. 실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제품적인 특성상 제품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기능과 같이 도입하실 때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음 페이지. 네, 이제 이렇게 끝났어요. 여기까지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벌써 50분이에요. 네. 시간 훌쩍 갔네요. 네네. 자, 오늘 질문들 계속 올려주고 계시는데, 그래도 몇 가지 질문들 좀 소개를 해 주시고, 또 답변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뭐, 팀장님 아까 뭐, 체크한 질문들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이제 아까 본 것 중에, 김홍식 님이 이제 AI가 사이버 공격 탐지 패턴을 인식을 이제 어떻게 개선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이제 저희가 그 제로데이나 이제 이 악성 코드의 변종에 대해서도 이제 AI가 학습해서 이 어떤 같은 유형에 대한 악성 코드들을 패턴화해서 탐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서 좀 질문을 주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아까 봤던 것 중에 잠시만요. 제가 이제 중간에 최정은 님이 AI를 이용하다 도리어 일이 꼬이거나 손해보는 경우가 없나라고 물어보셨는데 왜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죠. 이제 다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뭐 구글에 있는
LMA라든가 아니면은 샬롯이라든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각각의 보안 벤더가 만들어 놓은 AI 같은 경우에는 홀루네이션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을 최대한 줄여놨어요. 그래서 내가 뭐 프롬프트를 잘못 입력했다 그래서 아예 시스템에 뭐 문제가 되거나 아예 영향을 주거나 이런 상황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퍼블릭하게 나와 있는 오픈 AI 서비스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만약에 회사의 어떤 데이터와 연계해서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잘못되면 그 정보가 외부로 노출될 수 있다든가 아까 그렇죠. 사례처럼 그렇죠. 아니면은 홀루시네이션으로 인해서 하지 말아야 될 어떤 차단이나 방어가 뭐 정책으로 들어간다든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하시면서 AI를 만약에 보안으로 AI를 좀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도입하시는 걸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제라든지 어떤 액션을 확인하기 위해서 AI의 어떤 기능들을 이용하는 거는 당연히 필요하겠습니다만 이거 전적으로 믿기에는 좀 뭐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맞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에 AI는 지금 운영하고 계신 운영자들, 담당자분들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에 일단 현재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발전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것 같고요. 아예 대체한다는 개념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뭐 아직 뭐 기존에 이제 기업들의 보안 담당자라고 하면 여러 가지 솔루션 지금 다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중에는 기존에 이제 보안 솔루션 계속 쓰고 계실 거고 나름의 이제 운영 노하우들 많이 쌓여 있으셔서 네. 그게 우리 AI 없어도 잘 돌아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 AI가 이렇게 어떤 솔루션 보안 솔루션에 AI 관련된 어떤 펑션들을 집어넣는 게 혹시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 효과적인 부분들을 설명하셨는데. 네, 결국에는 아까 이제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인력 부족 문제, 그리고 이제 좀 더 고도화된 업무를 하기 위한 이런 이제 효과성의 차이인 것 같아요. 기업에 따라서는 현재 AI를 아예 고려하지 않는 기업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어느 기업에서는 최소한 우리가 이런 이벤트들을 빨리 처리하고 부족한 인원으로 그래도 많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AI 기능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문의 주시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네, 네. 결국에 선택의 문제겠지만 이제 AI가 사람을 서포트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더 효과적이고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인 도입도 검토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써보면 그 느낌을 아실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써보면서 본인이나 아니면 본인 기업의 회사의 어떤 보안 정책이나 운영에 맞게끔 또 여러 가지 활용적인 측면에서도 뭐 나름 또 노하우가 생기지 않으실까? 맞습니다. 또 들고요. 그죠? 그래서 아까 이제 김인선 님이 또 이제 비슷한 질문 하나 주셨는데 네네. AI 기반 악성 코드 분석이 뭐 정적 동석 분석과의 차이점이나 장단점이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시그니처 베이스든 뭐 가상 머신으로 대응하든 목적은 악성 코드를 대응하는 거고 빠르게 대응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 조금 더 투자의 여력이 있으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시스템 레이어를 구매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될 텐데 앞으로는 AI를 쓰는 솔루션들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잘 고민하시면 선택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각각의 솔루션별로 다 AI가 적용되는 형태가 가능할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 각각의 보안 솔루션들을 통합해서 AI가 관제하거나 관련된 정보를 취합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내주거나 이런 형태로도 활용이 가능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결국에는 보안 담당자분들이 그러니까 기업 고객분들이 생각하시는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게 개발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한 두어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방금 막 올라왔던 그 네. 윤성원 님이 네. 이제 AI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이제 조작하는 공격이 이론적으로만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이제 AI가 해커를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느냐. 네. 근데 이제 사실 그 앞에서 이제 AI 공격자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거기서 이제 사실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언어적인 벽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 제가 영어를 못해도 사실 이제 이 어떤 악성 코드에 대해서 뭐 영어로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좀 뭐 프랑스를 타깃해서 네. 프렌치로 써달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악성 코드를 하나 가지고 있다면 거기서 나오는 이런 변종들은 이제 엄청나게 많이 네. 발생이 또 될 거고 글로벌화가 되는 거고 네. 쉽게. 그리고 이제 악성 코드가 이제 보통 암호화가 돼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암호화가 안 돼 있는 악성 코드도 암호화 해달라고 하면은 이제 그걸 바로 암호화해서 제공을 해주니까 동일한 악성 코드지만 암호화된 형태로도 바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제 공격자 입장에서는 이 AI를 활용해서 굉장히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타겟팅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나는 이제 금융회사를 좀 뭐 해킹하고 싶은데 금융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좀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면 이제 뭐 세금과 관련된 내용으로 만든다든지 네. 이런 것들 위주로 AI가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변형이 네. 훨씬 더 쉽겠다 그쵸.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벽이 없이 자유롭게 좀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뭐 딥페이크라든지 또 관련된 거는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또 그 외에도 알려지지 않는 그런 AI를 이용한 공격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죠? 네. 정말 앞으로 많이 늘어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두 분의 몸값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너무 좋네. 일단, 정보하는 힘들게 일하는 직업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질문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웨비나 끝난 다음에도, 관련 답변 못 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네.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AI에 관련된 아젠다이다 보니까 질문들도 많이 있으시고, 궁금한 네. 점도 많이 있으시고, 막 이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AI에 관련된 공격이든 방어든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0월 달에도 뭐 행사들이 좀 있죠? 네, 맞습니다. 10월 달 행사 잠깐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님. 네.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크게 3가지 정도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4일 날 스마트 의료정보보 컨퍼런스가 있고요. 그리고 10월 말일 날 이제 AIoT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각각 이제 그 코엑스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도 참석을 하는데요. 네.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코엑스에서 아이색 2024가 진행이 됩니다. 네. 이번에 이제 주제가 퓨처프루프 보안이 우리의 미래를 담보한다는 내용인데 저희는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그림스라는 제품으로 이번에 이제 부스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도 참석할 테니까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로 해서 이제 사전 등록하시고 네. 많은 관심 그리고 참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가하면 이사님 볼 수 있나요? 네, 저도 이제 약간 양일파 연예인 보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즘 가끔 고객분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네. 오시면은 저도 양일간 다 있을 거니까 알겠습니다. 네.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물이 낫다거나 실물이 모자란다거나 뭐 그런 얘기. 모자란다는 얘기 좀 많이 들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큐 언박싱 9월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저기 팀장님 오늘 처음 네. 나오셨는데 어떠셨는지 소감 좀. 네. 일단 네. 굉장히 떨렸는데 네. 일단 처음에 이제 좀 말을 잘 못해서 네. 이제 말을 못했어요? 이게 인사를 좀 잘못해가지고 인사를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고요. 네. 그래서 좀 다음에 좋은 기회가 되면 네. 그때 또 한 번 더 하는 알겠습니다.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께 여쭤보고 다음에 나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안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사님 뭐 마무리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참, 그리고 10월달 소개 해주셔야죠. 저희 이제 또 남은 12년도가 이제 또 3개월 정도 남았는데 네. 10월달 저희 이제 CQ 언박싱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참석하는 네. 아이색 이제 현장 스케치 이런 네. 것들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 달 10월달에는 네. 아이색에서 저희가 뭐 들었던 내용들 혹은 현장 스케치나 네. 이런 것들과 그리고 다른 또 사이버 보안 주제를 가지고 알겠습니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날 오후 2시니까요. 10월 25일입니다. 이번에는 네. 10월 25일에도 꼭 참여해 주셔서 저희 CQ 언박싱의 또 새로운 또 보안 아젠다와 이야기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댓글창에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CQ 언박싱 레터라는 거 하고요. 또 CQ 톡톡 뉴스 레터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CQ 톡톡 뉴스 레터는 또 다운 기술에서 아주 톡톡 튀게 네. 뉴스레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까 목소리만 나왔던 이정현 대리께서 열심히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링크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리자 쪽에서. 그다음에 이거 뉴스레터 사전 등록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9월달 CQ 언박싱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부터 주말이고요. 10월입니다. 네. 네, 또 벌써 10월입니다. 네네. 10월달 잘 준비하시고 시작하시고 또 다음 달 CQ 언박싱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